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 긋고 또 맥도 짚어주고 행간의 별표도 그려보는 김경진의 밑줄 시간입니다. 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먼저 이거 서울시장 두 후보 어제 마지막 TV 토론 벌였습니다. 거짓말 대 거짓말이었습니까 이거? 어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가 희화화되고 이게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 싫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요. 그래서요? 예. 네, 이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후보들 자질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간의 공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고요.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틀의 본질을 보면 이게 생태탕 식당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 예. 이게 핵심이 결국은 이 오세훈 후보 처가 쪽에서 내곡동 땅을 투기한 것이냐, 네. 아니면 또 내곡동 이 부동산을 수용하거나 또 수용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 어떤 불법적인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오세훈 시장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 대한 논란이 돼야 법조인인 제 시각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근데 이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고 생태탕 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 어떤 자연인의 행위만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런 논란을 왜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TV 토론인데 네. 별로 그러면 이룰 게 별로 없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불법이나 비리를 가지고 이제 사실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식당에 갔냐 안 갔냐는 결국은 헛개비를 잡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이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토론 또 파지티브한 공약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제 TV 토론 이렇게 보다 보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냉소와 불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TV 토론이 이제 그런 인상을 줬다면은 뭐 사전 투표 때는 그래도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제 내일 본 투표 때는 좀 투표율이 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유권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정치 이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투표를 해야만 유권자들이 뭐랄까 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만 투표를 해야만 나쁜 정치를 바꿔낼 수 있고 이 정치의 어떤 구도라든지 선거의 이런 행태들이 변하잖아요. 보면 이 냉소와 무관심으로는 우리 미래가 결코 바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명한 유권자만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민심의 무서움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꼭 투표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뭐 당선돼도 무효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뭐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뭐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 좀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선관위나 또 검찰,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당장에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최소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생태집에 갔냐 안 갔냐 그 부분만 한정해서 얘기 드린다면 이게 선거법상 유의미한 쟁점은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무슨 선거법에서 무슨 크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다. 최소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이제 선거 지원 요청했는데 좀 염치가 좀 있으라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정의당의 전직 당대표 성추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아예 안 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후보를 안 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민주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튼 여인국 대표 말씀은 민주당은 사과부터 해라.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태도는 많이 실망스러웠다. 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 21대 총선 전에 20대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그리고 21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례 위성 정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이 아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컸지 않나 싶고, 그게 이제 어제 여영국 대표의 이제 그와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 뭐 청년 대표도 또 이번 선거가 왜 발생했는지 선거 원인에 대한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예. 그리고 지난번 20대 선거법 개정 과정, 21대 또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조금 아마 좀 그 간격의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반응 봐서는 또 이 정의당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 후보들 쪽으로 좀 표심이 오길 바랬을 텐데, 예, 좀 그건 뭐 낙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20대, 30대 젊은 층들에 대한 어떤 후보 지지도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어떻게 보면 예상과 달리 보수 성향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제 의외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당 안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와 좀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밑줄은 좀 부동산 공약, 부동산 이슈 충돌로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LH 사태 터지고 이후에는 뭐 사실 여당 쪽에서는 계속 사과 기조로 오긴 했는데 좀 태도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실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번 선거 결과에 만약에 이제 보수 쪽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투기 광풍으로 이어져서 집값이 더 올라가고 국민이 더 고통스럽게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보면. 예. 근데 또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사과를 하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청년 신혼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규제 완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뭐 LTV라든지 DTI 이제 이런 규제 좀 완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을 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나 정책위 의장의 발언하고 지금 오세훈 후보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급 위주 또 민주당도 최근에 LH를 통해서 이렇게 뭐 수십만 호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나 뭐 정책위원장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기존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수정하는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선거 과정에서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공급 위주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저는 이렇게 쉽게 발견되는 측면은 아니어서 어쨌든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스스로 아무리 선거 과정이긴 하지만 자신들을 좀 냉철하게 뒤집어 보고 또 정책의 장기적인 지향성 부분도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세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관위 항의 방문했습니다.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선관위도 제가 볼 때 조금 예. 이상하기도 해요 보면 이게 예.
이게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현수막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예. 선관위 얘기 들어보면 뭐 이건 뭐 국민의힘 쪽에만 뭐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봄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것도 지금 못하게 했다. 이거 뭐 선거법 공직선거법 58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어쨌든 뭐 SNS를 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고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이제 중시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게 헌법 정신인데 지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나 시각하고는 한참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선거법 58조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예. 법 해석을 너무 조금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어쨌든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조금 더 법 개정하는데 좀 신속하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번 선거 끝나자마자 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봄도 안 되고 예. 무능도 안 되고. 되고 왜 하죠? 선거 왜 하죠? 그건 정말 저는 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보면. 예. 또 무슨 또 그 숫자 1이나 2를 또 연상시키는 발음이 똑같은 거 들어가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예. 아, 이게 좀 자, 그리고요 또 선관위 얘기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선관위 직원들 그 배상 책임 보험 이거 네. 가입시킨다고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당에서는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혹여 실수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당할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직무상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험 처리라도 최소한 변호사 관련된 선임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 처리라도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 아마 보험가입 비용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짜서 아마 이렇게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글쎄요. 이게 뭐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선관위 문제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좀 일률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이게 특히 선관위만 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의 어떤 법 해석이 국민들의 상식에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변호사 보험 가입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김경진 전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제일 많이 지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예, 자 마지막 미칠로요. 내일이 이제 투표 당일인데 자 부동산 민심, 부동층, 2030, 30 표심, 또 뭐 투표율 이런 게 큰 변수로 꼽히는데 김 의원님 관전 포인트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하죠. 예. 가장 핵심이 지금 이번 심판이 이제 정권 심판론을 기반으로 해서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인데요. 예. 그러면 이 정권 심판론의 민심이 얼마만큼 강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되는 어떤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 현장에 나가서 표를 찍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내일 이제 선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원점으로 국민 모두가 돌아와서 이게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란보다도 후보들의 어떤 식견과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다음에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정당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책임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검토해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 또 냉정한 판단에 의한 한 표가 네.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유권자가 현명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